일본 하모닉 드라이버사에 주문을 내면 최소 10개월 걸립니다. 저희들은 3개월 내에서 4개월이면 납품을 할 수 있고요. 퍼스트 티어 업체로서 약간 배짱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요. 2019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 전하고 후가 분위기가 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 3일 전에 갑자기 산업부 장관님이 방문할 예정이니까 근데 막상 온 분의 명함을 보니까 청와대 쪽인 거예요. 그 옆에 오시니까 폭발 탐지기 견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하니까 주변에 어떤 분이 그거 보시고 저 회사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공장 구석구석 열심히 자세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공장 돌면서 제품을 많이 보고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그때 못 들었던 게 사실 감속기는 일본이 이제 거의 뭐 세계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기업이. 그래서 SBB테크가 과연 어떤 기술력으로 거기를 이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SB테크에 합류하고 처음 했던 일은 일본 기업체의 제품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최대한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흉내를 내는 뭐 그런 걸 했다고 본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한계를 느끼냐 하면 따라하긴 하는데 이 why,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근접할 수 없는 부분은 이 why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만이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한 거는 저희 SBB만의 이제 독자적인 취향, 아주 작은 이빨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포물선 형태가 각각의 회사별로 자기만의 노하우를 집어넣어서 어떤 프로파일 형태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 근데 그걸 거기 어떤 제품의 성능과 연계시켜가지고 왜 이렇게 프로파일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갖다가 저희 초빙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하고 뭐 그분은 뭐 저희 연구소장으로 합류를 하셨는데 일본 하모닉 드라이버사의 미국 회사인 미국 하모닉 드라이버사에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게 치형 개발 일로. 그래서 그때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 치형 설계에 대한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 합류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어떤 리버스 엔지니어링 베이스로 개발했던 기술에다가 독자적인 치형 개발을 덧붙여가지고 그래서 Y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일본 하모닉 드라이버사를 갖다가 따라갈 수 있는 단초를 1차적으로 마련했고요. 이제 그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 기준으로 약간 분기점이 생겼습니다. 20년 이전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반의 어떤 개발을 한다면 20년 이후부터는 저희 자체적인 철학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 이런 이제 기술을 확보하게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모닉 타입의 감속기 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인 지형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한 4개 정도 회사밖에 안 됩니다. 뭐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버사, 그리고 일본의 이제 리덱 심포, 그리고 중국의 리더 드라이버,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는 저희 SB테크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자체적인 이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만의 어떤 철학에 기반해서 감속기 설계, 제작, 테스트를 갖다가 하는 사이클을 갖다가 이제 완성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저희 회사의 품질도 급격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잠깐만, 벌써 2년 전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때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 오셨을 때 좀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거 없습니까? 오시는데 한 3일 전에 갑자기 산업부에서 그 연락이 3일 전에 온 거였어요? 그래요? 산업부에서 산업부 장관님이 방문할 예정이니까 이제 방문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근데 막상 온 분의 명함을 보니까 이게 청와대 쪽인 거예요. 청와대 명함이요? 이 급비 사항이니까 직원들한테도 알리지 마라. 직원들한테도 대통령 온다는 거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3일 만에 이제 왔다 가시죠. 막 청소 막 하고 그렇죠. 바닥 닦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에피소드 한다면 뭐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 VIP 오시니까 예. 주변에 폭발물 탐지기 견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하니까 네네. 주변에 셰퍼드. 어떤 분이 그거 보시고 예. 저 회사 뭔 일이 있다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제 저희 모회사가 KPF니까 아, 네네네. KPF IR팀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혹시 거기 VIP 오시냐? 누가 벌써 그 냄새를 맡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 역시 이게 주식쟁이들이.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오시고 난 그날로 바로 그 모회사 KPF 주식이 상한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해 듣고 나서는 야 역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데가 이제 시장을 꽉 잡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밀 감속기의 대명사가 하모닉 감속기라고 부르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를 롤러블레이드라고 부르고 네. 그 굴삭기를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듯이 그렇죠. 네. 이게 대명사가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깨야 되는데 네. SBB 테크가 내밀 수 있는 건 뭡니까? 약간 뭐 가성비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일단 저희도 이제 국내 회사로서는 네. 납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 하모닉 드라이버사에 주문을 내면 실제 제품이 들어올 때까지 한 최소 10개월 걸립니다. 10개월. 10개월. 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 3개월 내에서 4개월이면 납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퍼스트 티어 업체로서 약간 배짱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한 제품 아니면 특주 제품을 요구했을 때 네. 그냥 표준 제품 위주로 써라.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필요한데 근데 그냥 요걸 쓰세요. 네,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이제 거기는 저희는 이제 그 지형 설계부터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어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요. 맞춰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성능 부분도 뭐 저희들이 그 100% 일본 하모닉 드라이버 따라왔다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모자라지만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성비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증권신고서 보니까 네, 품질은 동급이다. 네, 가격은 60%, 네, 납기는 3분의 1 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이 가격은 단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이게 종류가 되게 많기는 그렇죠, 한데. 그렇죠. 가장 많이 나가는 거 위주로 한다면 대략 한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네. 모델 하나당. 예.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주문 양에 따라서 가격차가 또 많이 좀 나게 돼 있고요. 그 정도 수준인데 이제 일본 하모닉 드라이버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에서 한 1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품질은 거의 다 따라왔다고 네. 자부하십니까? 네. 뭐 저는 이제 자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다만 이제 저희들 약간의 미진한 부분은 네. 업력에서 차이는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경험, 데이터베이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50년간 이 사업을 한 업체랑 예. 한 10년간 한 업체랑이 좀 갭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메꿀 수 있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경력이 모자란 부분을 첨단 IT 이제 기술을 갖다 접목함으로써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BB 테크가 우리나라 그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도 됐고 전에 대통령도 방문을 하셨고 그 이유가 정말로 일본이 세계를 꽉 잡고 있는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를 해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거를 고객사들이 많이 써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해외 기업보다는 국내 기업들, 국내 대기업들이 좀 많이 써주면 좋은데 네. 좀 대기업들의 반응이나 네. 좀 선호도나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일단 2019년 네.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 전하고 후가 분위기가 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항상 저희들 영업을 가게 되면 예. 다 좋은데 들으면 알만한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다는 레퍼런스를 보여달라. 그러면서 아예 테스트할 기회를 갖다가 아예 안 주는 그런 분위기였다 한다면, 근데 이제 무역 분쟁 생기고 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 문제가 항상 생길 수가 있다는 것 갖다가 절감하니까 바로 이제 스위치해서 교체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서 저희 이제 대기업 쪽에 저희 제품을 공급하고 테스트하고 네. 이런 그 프로젝트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일단 지난번에도 삼성이 와서 멘토링을 해줬잖아요. 네. 그러면 살짝 좀 삼성이 먼저 제품을 많이 써주면 더 좋은 건데 네.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나요? 그 이제 일단 이제 그쪽에서 스마트 통장 지원 사업하면서 단순히 스마트 통장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팔로 지원 사업을 저희들 서포트를 좀 해줬습니다. 팔로 확보. 네. 그래서 이제 삼성 그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협력사에 대해서 그 감속기를 쓰고 있는 그런 쪽에다가 저희를 소개시켜주고 저희들 이제 그 제품 소개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이런 기회가 좀 몇 건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품질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저희들이 기술력의 한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삼성전자 출신의 각 부분의 전문가들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보내줘가지고 도움을 갖다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삼성 쪽에서 이제 그 만들고 있는 로봇에 테스트 할 테니까 샘플 제공해라. 뭐 이런 이제도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좀 다른 쪽에 좀 집중한다고 그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요즘에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로봇 테마. 네. 그래서 관련 기업들 주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SPG라는 기업은 RV 감속기라고 하는데 좀 더 큰 거.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좀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잠재적인 경쟁사잖아요. 또 다른 데들도 있고 좀 비교를 좀 해주세요. 어떠신지. 저는 그 국내 뭐 그 하모닉 감속기를 하든지 RV 감속기를 하는 업체가 저희 SB테크의 경쟁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감이 안 된다 이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절대적인 강자로 일본 업체가 있는 한에서 국내 업체들끼리 경쟁하는 것보다는 거기 뭐 일본 업체하고 경쟁하는 게 오히려 더 그 주안점을 크게 둬야 되고요. 골리앗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국내 저희 다른 경쟁 업체들도 뭐 어느 정도 기술이 성장하고 해서 또 그 하나의 또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은 이제 SB테크 대표로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께 항상 훨씬 앞에 나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죠. 혹시 조금 솔직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IPO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생산 설비 부분을 또 확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를 좋은 설비를 좀 어느 정도 적정 그 생산 캐파를 보존할 수 있는 대수만큼 확보를 좀 해야 되고요.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면 이제 공모 자금이 그 공모가인데 하단 아마 기준으로 한 181억 정도, 181억 8천만 원 정도가 이제 공모가 하단일 경우에 이제 자본이 유치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투자하시기에는 좀 여력이 많아지는. 네, 그렇죠. 뭐 일차적으로는 그 공모가가 들어오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제 설비 부분에 뭐 내년까지 한 60억 정도.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할 계획이 있고요. 뭐 정부 쪽에 R&D 자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 저희들이 그 아까 보셨다시피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R&D 자금으로 한 20억 정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좀 신제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회사가 볼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 볼펜 앞에 들어가는 볼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렇죠. 이제 세라믹 펜. 그 다음이 플로피 디스크용 무슨 뭐 피벗 볼? 거기에 이제 볼이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 다 했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볼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베어링이니까. 베어링. 그래서 볼에서 이제 베어링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감속기까지 된 거고 그 이후의 제품들은 또 뭐가 있을죠? 이 제품은 감속기 그 전문 회사로서 이제 뭐 베어링 지금 현재 베어링 전문 회사이긴 하지만은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이제 그 동력 전달 전문 회사. 동력 전달 전문. 그래서 동력 전달에는 감속기도 포함되어 있고 베어링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하모닉 타입 감속기뿐만 아니라 이제 RV 감속기까지 이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갖다 확장하고 그리고 하모닉 타입 감속기에 있어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뭐 산업용 그 뭐 또 로봇용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용으로 좀 확장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아닙니다. 감속기라고 해서 그런 브레이크 아니고 자동차용 감속기라고 그러면 그 모터를 이제 같이 제어해 줄 수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인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그 지금의 승용차에는 모터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터가 뭐 차종에 따라서는 한 뭐 30개 그 이상이 들어간다 하는데 근데 모터 앞에는 항상 감속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사이즈를 줄이거나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컴팩트한 공간에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이제 토크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그 자동차에 내장돼도 거기 뭐 그 의자 같은 경우를 이제 돌리거나 의자가 이제 회전이 되거나 회전도 되고. 근데 기존에는 회전 기능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회전 기능까지 추가되는. 그래서 그 의자를 이제 서입을 한다는데 그 서입을 할 수 있는 그 액추에이터. 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그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없던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형 경량을 한다면 기존에 있던 것을 또 대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저희들 확장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현재 제품 개발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항공기용도 좀 있고, 네. 다양하게 또 의료기기용에 들어가는 것도 좀 있고, 네.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OPD님, RV 감속기 뭔지 알아요? 그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RV 감속기. RV 감속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일본 회사의 그 제품이고요. 아, 그것도 그것도 역시 고유명사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그 회사의 이제 제품 명칭이 그냥 고유명사화 돼버린 거죠. 정밀하고 이제 작은 거는 하모닉, 조금 네. 크고 동력이 좀 더 크게 들어가는 건 RV. 감속기. 그래서 근데 그게 다 거의 그 회사들 제품 이름이었던 거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 하모닉 그 드라이버하고 RV 감속기 만드는 나보테스코사 네. 두 회사는 거기 주식을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회사처럼 같이 움직여 있고요. 소형 감속기에는 나보테스코가 안 들어가고 네. 대형에는 또 하모닉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고 서로의 영역을 잘 지켜주면서 네, 그렇죠. 네. 독과점을 하고 있는 네. 그걸 깨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는 하모닉 드라이브와 RV 감속기 그 이름을 SBB 감속기라고 이제 세 개가 부를 수 그렇죠. 있는 네. 날이 오면 좋은데 네. 그건 이제 대표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거기 그 하모닉 드라이버사의 주주 중에는 네. 또 도요타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 도요타 자동차가 한 10% 정도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 하모닉 드라이버사도 그만큼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제 제품을 갖다가 개발해서 지금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저기 현대차 정의성 회장님 들으시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지금은 근데 이제 최대 주주가 KPF, 네, 그죠? 원래 그 볼트너트, 네, 파스너 네. 만드는 회사인데 2019년인가요? 그쪽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 게? 네, 2018년도 2018 이었구나. 네, 인수를 하면서 네네네. 변경이 되었죠. KPF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네. 좀 회사가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하모닉 타입 감속기가 네. 사실은 SBB 테크만한 회사에서 하기에는 좀 힘든 아이템입니다. 음, 개발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더라도 네. 이걸 실제로 이제 대량 양산까지 연결시키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많은 이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기존의 SB 테크만한 사이즈에서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자가 그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한계를 느끼고 회사를 갖다가 그걸 할 수 있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넘긴 거죠. 더 키워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KPF는 그러니까 단조 기술이라고 할까? 표면 처리 기술? 네. 이쪽으로 되게 좀 강점이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게 이 회사에 어떤 뭐 기술력적으로는 좀 도움이 됐나요? 뭐 저희들은 이제 그 부품 국산화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품의 국산을 하다 보면 최고 밑바닥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소재하고 열처리 기술입니다. 소재하고 열처리 기술은 가장 기초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KPF가 단조 회사라서 네. 기본적으로 그 열처리 네. 그리고 소재 부분에 대한 막강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저희가 생산하는 감속기에 네. 적용을 했습니다. 뭐 그 적용하기 이전에는 뭐 제품의 어떤 그 소재가 찢어진다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그 하나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장 기업이 되니까 네. 또 머지않아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조금 아직은 매출 규모가 작죠. 작죠. 네. 예,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외형을 확대하려는 좀 전략 네. 어떻게 되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베어링 매출, 예. 감속기 매출 비중을 봤을 때 한 80% 정도가 베어링 매출 쪽에 있지만은 거기 본격적으로 내년에 2023년도에 그 역전을 시키면서 그리고 BEP 같은 경우에도 내년 정도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내년에 저희들 매출 목표액이 한 230억 그리고 또 2024년도에는 그게 한 또 430억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저희들 외형을 좀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요건 이제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뭐 신고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저희들이 그 감속기의 어떤 매출 그 확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고요. 네. 그 늘리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적인 정밀 감속기뿐만 아니라 네.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성공적으로 네. 되면 충분히 달성하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하는 건 이제 기술 특례 상장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적자 기업이지만 기술력이 있어서 특례 상장을 해주는 케이스인데 그래도
턴어라운드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외형 매출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에 이익 같은 건 이제 어떻게 돌아설지 얼마나 올라올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거기 어떻게 보면 그 제품 자체로 봐서는 네.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적자를 내고 있던 부분은 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품 자체의 원가보다는 뒤에 사이드로 붙는 네. 부분에서의 부담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들이 어떤 제품 자체의 품질 향상 네. 그리고 원가 절감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어떤 매출 증대 네. 요게 이제 어떤 올해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했던 부분이 그래서 올해는 이제 BEP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내년에는 충분히 BEP를 넘어서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약간 재무적으로 조금씩은 나타나기 시작을 네,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저희는 본격화될 상반기 실적을 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턴라운드가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라 네. 항상 이제 상장 앞두고는 네. 조금씩 막 이렇게 원가 절감 더 많이 해갖고 이익이 더 좀 나는 것처럼 막 보이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한 건지 그게 네. 중요하더라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감속길 쪽에 이제 매출이 이제 확대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속길 쪽의 매출이 네. 전년 대비 한 2배 이상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확정된 수주 같은 경우에도 예.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산 쪽에 예.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좀 물량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방산이요? 네. 방산 어디에 쓰이나요? 방산은 보통은 이제 RCWS라고 예. 차량형 장갑차 같은 데에서 이제 기관포를 제어하는 정밀하게 그러니까 기관포 상하 네네네. 좌우 또 영상 상하 좌우 한 거기서 세트에 감속기가 4개 들어가니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무기 체계 사업이 확진돼서 저희들이 제품을 이제 공급하고 실제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건 약간 좀 시작 단계. 아니요, 지금 뭐 올해 확정 매출 오더를 받아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연장되고 또 내후에는 또 다른 기종에 대해서도 확정 매출이 지금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뻗어가네요. 그냥 네. 산업용이나 아니면 협동 로봇 감속기가 아니라.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감속기 가장 많은 소비 시장이 산업용 산업용 로봇 시장인데 산업 로봇 시장은 뭐 일본 업체든지 워낙 확고하게 그렇죠. 자리하고 있는 시장에서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냥 또 싸운다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사이드를 이제 하면서 저희 볼륨 키우고 기존에 그러면서 없던 시장.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도 충분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원가 절감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기업이든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또 숙명 같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네. 인건비, 원재료 엄청 올랐는데 네. 그런 부담은 좀 어떠세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야 뭐 얼마든지 다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 저희 제품 특성상 네. 재료비 부분에서는 좀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약간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이하입니다. 그리고 30% 이하에서 원소재 자체의 또 비중이 또 그렇게 막 크지 않기 작으니까. 때문에 원소재의 이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당장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원소재가 막 계속해서 2배, 3배 올라간다면 뭐 문제가 되겠지만은요. 이게 단순 부품이 아니라 정밀 부품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공하는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구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장사가 되면 아마 네. 또 피곤한 일도 굉장히 많이 생기실 거예요. 네, 많죠. 또 이제 이해관계자들 많이 생기고 주주들도 이제 투자자들 많이 생기고 그런 이제 미래의 주주분들을 위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SB테크가 네. SB테크의 모토가 있습니다. 깨끗한 일터 그리고 과학하는 사람들, 과학하는 사람들. 과학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용 있는 회사. 그래서 뭐 깨끗한 일터라는 것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환경이 깨끗한 것도 있지만은 네. 그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도 모든 게 투명하고 모든 게 이제 오픈된 상태로 누구나 다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깨끗한 일터가 되는 거고 과학하는 사람은 국산화 개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회사고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회사로서의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신용 있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적으로 네. 기업과 기업 간 그리고 또 저희 또 주주면 주주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신용을 갖다 시키는 그런 그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나 이제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 정밀 동력 전달 부품 전문 회사로서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갖다가 이제 볼륨을 키워나가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에 대한 이익을 저희 주주한테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회사로 결국은 자리매김하는 게 지금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의 주주분들이 저희 회사에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PO도 그렇고 사실 이제 IPO는 시작이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시작이니까 네. 계속해서 힘차게 계속 출발을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